대표적인 이건 어때요? 또 목 뒤를 잡는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인으로 보고 그 제일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해보는 게 뒷목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뭐 해보시는지 아세요? 혈압 재봅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아프다. 근데 재보면은 또 상당수가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2차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뒷목이 아픈 게 아니라 뒷목이 아파서 이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한번 무릎 아플 때 혈압 재보세요. 그때도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목 아플 때 혈압 안 쟀으면 좋겠어요. 무릎 아플 때 혈압 안 재보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닥터투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송영민 교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크릴 오일이 이 곽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건강식품들 또 뭐 크릴 오일, 오메가3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혈액순환 장애,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꼭 따라와요. 근데 저희가 누굽니까? 순환기내과잖아요. 심장내과 또는 순환기내과로 부르는데,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무엇인가,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디벼봐 드리겠습니다. 예. 혈액순환 장애가 뭐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요?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의학적으로? 없고. 예. 네.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놀라셨죠? 예. 의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상.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혈액순환 장애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손이 저리다, 손발이 차다, 그 다음에 뭐 자꾸 쥐가 난다, 근육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인데 또 그거는- 그거 있죠. 뭐 뒤 두통, 뒷골. 뭐 뒷골이 네. 잡으면 뒤에 순환이 안 되는 네. 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원인인데 그걸 모두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용어들이 자꾸 전통적으로 하여튼 그런 믿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이 실제로 이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저희가 이게 혈액순환 장애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씩 해봅시다. 이게 사실 혈액순환 장애라고 얘기한 병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어요. 그죠? 손발 찬 거 왜 그래요? 일단은 뭐 이제 대개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손발 차다고 많이 그러죠. 대개의 경우에서는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의 상당수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우리 몸에 열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되면은 열을 밖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이 열을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밖으로 보내요.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몸에 열 발생이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발로 나가는 이 체온을 아끼기 위해서 손발로 가는 혈관을 좀 수축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몸에 열 발산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 몸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실제로 이게 손바닥의 혈액순환은 요 손을 갖다가 딱 보시면 손가락을 딱 눌렀다가 떼면은 이 금방 피가 차잖아요. 그죠? 피가 차는 거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신경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당뇨에 말초 신경병증, 그죠? 신경이 좀 낡으면은 혈액순환이 괜찮는데도 손발이 차게 또는 저리게 느껴지는 느낄 수도 거죠. 있어요. 잘못 느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반대로 자극을 전혀 없는데도 계속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자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저리는 원인 중에 가장 젊은 사람들 흔한 거는 이 팔꿈치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린 경우. 사실 목 디스크도 꽤 많잖아요. 사실 핸드폰 많이 보니까 그죠? 목 디스크의 대표 증세 중에 이 팔 전체가 저린 증세가 있고, 반대로 나이가 좀 더 드시면 이제 손목 쪽에 인대
뭐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신경이 늘려서 손이 저리는 경우 이게 훨씬 더 흔한 빈도이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 이야기 잘 하셨는데 그 좀 제 환자 중에서도 많이 있어서 네. 수술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손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과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링 같은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이 그 내부가 이제 압력이나 이런 거에 눌리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인대나 뭐 신경, 혈관 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신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증상이 눌리는 부위가 신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꾸 저린 증상이 나옵니다. 여기 사진도 있는데 정중신경이라고 한 게 이 가운데 정중앙을 지나가요. 이 신경이 이 엄지손가락 여기 요 약지의 반을 분포하거든요. 그 엄지손가락부터 이 부분까지가 저리고 새끼손가락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리면은 이건 혈액순환이 아니라 수근관 증후군 또는 수근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여기는 뭐 주사를 맞거나 가볍게 수술로 촉 째주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저린 게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쥐가 잘 나는 건 어때요 또? 근데 쥐가 잘 나는 원인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심하죠. 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쥐는 이제 국소적인 근육 경련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자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쥐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육이 피로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는데 사실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쥐가 나는 거는 운동을 너무 많이 했거나 너무 안 한 거다. 많이 해서 피로가 쌓이면은 쥐가 나기도 하고 또 너무 안 하면은 운동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가지고 쥐가 잘 난다고 사실은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미네랄 부족이 원인이다. 뭐 그것도 이제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그냥 있는 거지 몸에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원인이 그 마그네슘 부족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인 규명 없이 그냥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거는 뭐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게 좀 궁금해서 또 신경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뭐 그분도 이제 그분 개인 의견이 있지만 마그네슘이 눈떨림, 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학 의대 교수들의 대부분은 마그네슘이 이런 쥐나 눈떨림과 관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연구가 제대로 된 바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중풍의 한 현상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풍하고 관계 없고 대부분은 근육이 피로다. 많이 자면은 잘 자고 일어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대표적인 이건 어때요? 또 목 뒤를 잡는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많은데 이 여기를 다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뒷목이 아프다, 뒷머리가 충격적인 아프다. 소식. 예. 이 부분은 머리가 아니다. 전혀 뇌는 거의 이 꼭대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은 여기는 대부분 이 목 경추를 받치는 근육들이 다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것들은 다 근육이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인으로 보고 제일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해보는 게 뒷목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뭐 해보시는지 아세요? 혈압 재봅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아프다. 근데 재보면은 또 상당수가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2차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뒷목이 아픈 게 아니라 뒷목이 아파서 이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한번 무릎 아플 때 혈압 재보세요. 그때도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목 아플 때 혈압 안 쟀으면 좋겠어요. 무릎 아플 때 혈압 안 재보는 거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혈액순환 장애는 사실은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혈액순환 개선제는 뭘 호전시켜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아닌데 그죠? 뭔들 그걸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육 문제면 근육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게 어떤 뭐 과로면은 과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말 그대로 정말로 혈액 자체에 문제가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뭐 혈관이 좁아졌거나 혈관 연축이 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혈액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는 혈액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혈액 안에 있는 무슨 성분이 많거나 혹은 적거나 하는 걸 자꾸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야 이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혈액순환 개선제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뭐 오메가3 크릴 오일과 같은 이제 뭐 이 불포화 지방 계열, 뭐 동맥경화에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어마어마한 효과는 없습니다. 대부분 중성 지방을 낮추는 거고요. 오메가3는 사실 입증된 연구가 좀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빠졌거든요. 심근경색 후에 일부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NEJM에서 권위 있는 저널에서 발표가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지금은 더 이상 레코멘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3가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엎치락뒤치락 나온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하는 혈액순환 개선제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약인데, 그나마 우리가 먹는 용량의 한 4배, 8배를 먹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폴리페놀도 있고 굉장히 뭐 이름을 열가수는 많은 약들이 항산화제라고 개발돼 가지고 혈액순환에 좋을 거라 그러는데 믿진 않죠. 안 믿습니다. 그 믿는 대학 교수, 의대 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이제 저희 병원같이 대학병원인데 정말로 그 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고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제일 많이 처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왜 저한테는 오메가3 안 주세요, 뭐 안 주세요. 입증만 되면 제가 다 드릴 텐데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혈액순환에 대한 효과는 사실 뭐 지금은 중성지방 낮추는 약 정도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혈액순환 장애는 없다. 혈액순환 장애라고 알려진 병은 다른 이상을 생각하고 그 대부분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있다면은 담당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런 건강식품이나 그런 약에 혹하지 마세요. 사실 내가 그런 말 해요. 혹시 나는 그 외래에서 아들 딸들이 이런 약들 많이 사줘요. 선물해 준 건 드세요. 돈으로는 사지 마십시오. 전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죠? 예. 그 돈으로 여행 가는 게 낫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비슷하네 생각보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